그 윤석열이가 성탄절 오전 10시에 이제 공수처로 나가야 하는데 근데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가 당연히 지금 벌써 검찰도 그렇고요. 예. 또 자기들 공수처 플러스 경찰에서 공조본 네. 거기서 2번 네. 불렀는데도 안 나오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구속 사유 아닌가요? 일단 체포를 할 수 있고. 체포영장. 예, 근데 예. 바로 구속영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 뭐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예. 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네. 일단은 하여튼 끄집어내서 네. 그러니까 구속을 하게 되면 예. 보기에는 시원하실지 몰라도 그때부터 구속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20일. 예. 20일. 그 안에 특검이 지금 출범을 해서 이걸 다 넘겨받아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지금 시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 어떻든 검찰이 믿고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해서 예. 체포해 오더라도 예. 시간이 없어서 기소는 우리가 해야 될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은 가고 기대하고 있는 있습니까?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검찰이 지금 윤석열을 봐주려고 그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광은 우리가 팔 수 있다. 마지막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검이 출범해서 네. 시작이 되게 되면 네. 또 검찰이 또 잘못한 부분 찾아내서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을 굉장히 그 열망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 윤석열 구속을 한다면 그 기간의 문제 때문에 네. 계속 그 뭐랄까 이 시간에 쫓기는 일이 생길 수 있죠. 특검의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뭐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지발로 매일매일 출석해서 뭐 조사받을 가능성이 제로죠.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구속을 하고 일단은 그 일부 내란 혐의로라도 네. 일단 기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내란 혐의 중에 일부를 하고 그 나머지는 특검이 아니 윤석열이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내란은 뭐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일단 기소하고 그 다음에 보강 증거를 좀 더 많이 이제 수사해서 네. 저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특검이 네. 이제 여죄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동안 왜 이렇게 공수처나 이런 데서는 좀 미적된 것일까요? 공수처? 네. 그 검찰이 협조를 안 한 게 크죠. 그 저기 주요 범죄자들을 검찰이 지금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수사 결과를 공유를 하고 이첩을 해야 되는데 김용현 같은 네, 사람. 그거를 네.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네.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수처는 일종의 조직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고발 사주건 때 네네네. 손준성이가 이 똑같은 방식을 취했거든. 무슨 아프다고 들어놓고 아하. 변호사님 안 했네 어쩌나 하면서 예. 시간 끌고 예. 그러다가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네. 그걸 또 법원이 기각하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또 기각하고 그런 뭐가 많이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영장이? 그거보다는 공수처 출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법원하고 검찰은 한 식구라는 생각을 하고 공수처는 뭔가 이물질이 껴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법원이. 그래서 예. 공수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법원이 도대체 이 기각할 수 없는 명분을 다져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이 윤이 저렇게 안 나고 있는 마당에 긴급 체포를 한다고 이제 우리가 촉구할 수는 있지만 네. 긴급 체포를 어떻게 합니까? 하려면은 가서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고 그럼 경찰이 움직여야 되고 공수처 직원으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명분이 뭔가 경찰에도 주어져야 되고 하니까 영장이 필요했던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추석 요구를 통해 가지고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지금 갖춰나가는 과정이다. 명분을 쌓아서 예, 그렇게 보셔야 될것 계속 안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영장을 치도록. 그 한남동 조작은 뭔가요? 지금 뭐 헌법재판소로부터 시간 끄는 거죠. 시간 끄는 네, 거. 시간 끌면서 예. 아스팔트 우파를 중심으로 윤석열을 구하자라는 게 불이 붙어가지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대충 수사받고 검찰하고 딜을 해가지고 대충 수사받고 네. 뭐 저 직권남용 뭐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현재는 저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김영두나 정영식을 믿으면서 네. 거기서 이제 반대해가지고 네.
탄핵 소추가 기각되는 뭐 예. 그런 그림을 상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걔들이 원하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막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댓글 다시고 이렇게 분통 터뜨리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렇게 분통 터뜨리는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네. 예. 현실은 지금 그렇다. 사법부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이 크기로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만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최강욱 의원님도 그렇게 그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 국민들도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지 않으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정해진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니까 잘 될 것이다. 예, 잘 돼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인도 잘 못 구하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천하람원이 얘기를 하던데 네. 저는 물타기 같아요. 변호인을 못 구하는 게 지금 뭐 실제로 실무를 담당해서 서류를 작성할 주니어 변호사를 못 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석동현이는 그러면 왜 와서 계속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거 일단 석동현, 김홍희를 변호인으로 하고 네. 그러고 나머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김홍일 같은 사람들은 법인 소속으로 또 있기 때문에 예. 법무법인으로 그냥 저 선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일하는 뭐 주니어 변호사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그 법무법인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정리될 수 있는데 말장난 같아요. 그래서 시간 끌기 위한 방법이지. 그러니까 변호인을 선임하는 순간 예. 송달을 거부할 수가 없거든. 변호사 예. 사무실에 그냥 주면 되니까. 네, 그게 그래서 가장 그렇구나. 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니까 뭐 기일을 연기해 달라 뭐 이런 식의 또 수법을 쓰려고 할 텐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27일로 기일을 예정했으니까. 네네. 그럼 헌재는 이제 국선 변호인 지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거는 송달을 안 받기 위한 그런 예, 꼼수였군요. 그게 제일 큰 이유, 꼼수죠. 큰 이유죠. 근데 그 헌재 재판관들이 모르겠어요? 아 그럼요. 저 법률가들은 진짜 뻔히 아는 지금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내란 말고 네. 외환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외환.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환란, 전쟁을 예. 그 막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막 저쪽을 계속 자극해서 저쪽이 공격하게끔 만드는 이걸 외환이라고 하는데 정말 노상 이름 까먹었네. 그 저기 정보사령관 했던 그 아기보살 노상원. 네. 예. 제가 매번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노상원 이 사람이 그 수첩 보니까 60페이지짜리 수첩 보니까 거기는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게끔 만드는 군사적 도발을 하게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사실로 또 보이는 게 그 시기에 실제로 남한이 그 예전에 후격을 잡고 했다는 평도 거죠. 사건을 초래했던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포수의 그런 연습을 훈련을 했었단 말이죠. 북한이 천만다행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도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자, 이거 보면서 왜곡이 우리에게 침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외환인데 뭐 헌법상 북한은 외국은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외부의 적이라는 외부의 적과 내통해가지고 내지는 외부의 적의 도발을 유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환 유치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법리적으로 이게 그런 죄가 적용돼 본 적이 없어서 무슨 판례가 또 없고 뭐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한 뚜렷한 그 전례가 있지 않은데 이거는 명백히 도발을 유도하고 의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뭐 내란죄 일부로 보느냐 외환죄를 별도로 구성하느냐 이런 게 되겠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이거를 이용할 또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자면 이거는 외국에서 시작된 어떤 위험, 뭐 전쟁 이런 것들을 국내로 끌어들여 오려는 그런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외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할 수 있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내란
내다 더해서 네. 외환까지. 예, 예. 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옛날에 천주교 1,400여 분 되는 사제들이 낸 성명, 시국 성명을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이 네, 모양인가?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인가? 아 정말, 정말 어째서 인간이 이 모양인가 이 말이 절로 나와요,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나라를 어떤 시대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무식한 자가 본인이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와 이런 네. 사람들이 지배하는 천년왕국, 네. 뭐 그런 것까지 가당찮게 꿈꾸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자꾸 벌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당장 여인영이 같은 경우도 방첩사령관 그 사람도 계엄 얘기 나왔을 때 요즘 군은 그런 군이 아닙니다. 네네. 까라면 까던 시대의 그 군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자기 말로는 이제 무릎 꿇고 정말 만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군에도 갔다 오지 않았으면서 예. 그 밀어붙였단 말이죠. 예, 참 진짜 간이 크다 못해서 장도 큰 게 아닌가. 장도 크겠죠. 처먹는 게 많으니까. 예. 이 저는 이거 보면서 또 노상원이의 그 역술인 예. 이력 이것도 보면서 역시 이번 내라는 또 외환은 김건희가 좌우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런 혐의를 거둘 수가 없죠. 지금 네. 저희가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태도 보면 되게 웃기대잖아요. 네. 경찰관들한테 무슨 당신 관상이 좋은데 뭐 내가 한번 봐줄까 뭐 이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한국 총리 그러니. 부인도 그러니까 지금 윤이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김건희 허락을 받지 않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에서 김건희가 빠져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될 것 말이 안 같고. 되지. 예.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난 상황들을 보면은 날짜 정한 것도 그렇고 노상원 같은 사람을 주요 인물로 해가지고 한 것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봐왔던 그동안의 김건희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은 노상원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거는 김건희가 처음부터 관여해서 함께 계획한 것이다.